네, 포스코가 대한통운을 인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공식 발표했죠. 네네. 하겠다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해운법 24조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머니투데이 증권부의 기성훈 기자 얼마 전까지 우리 그 대한통운 출입했던 우리 기성훈 기자 전화 연결해서 해운업법에 과연 위반이 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성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기성훈입니다. 네. 증권부로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실제로도 좋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네, 정신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그 포스코의 대한통운 인수가 그 해운법 24조를 좀 이렇게 위반할 수 있다. 그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 해운법 해운업에 진출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좀 그 제한을 두기 위해서 해운법 24조라는 걸 지금 그 해운법 24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철소라든지 정유사들, 그러니까 발전사, 쉽게 얘기하면 한전, GS칼텍스, 그다음에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무연탄이라든지 원재료를 많이 나르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그 해운사를 만들어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운 선박들을 확보해서 그 원료를 나른다면 해운사들, 기존 해운사들이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해운업을 하는 데서 약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을 두는 방법으로는 지분 제한도 있지만 국토해양부 내에서 관련 업계라든지 학계, 그다음에 해운 전문가들이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그 기구를 만들어서 그런 업체들이나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그런 걸 하려고 할 때는 등록 여부를 이렇게 판단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일종의 이게 시장 진입을 좀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보니까. 네, 아무래도 왜냐면 그 포스코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흔히 업계에서는 대량화주라는 말을 쓰는데요. 대량화주들의 해운사들의 물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해운사들을 일정 부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그 해운업 24조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포스코가 대한통운을 인수한다. 이 경우에는 해운법 24조에 위반이 되는 걸로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대한통운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육상물류 운송 담당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대한통운이 그러니까 해운 업계에서 봤을 때는 해운사로도 포함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외항 해운 그러니까 연안 운송뿐만 아니라 국외 그 운송을 하는 해운사들의 모임인 한국 선주협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대한통운은 거기에 지금 정식 회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큰 배는 아니지만 예인선이라든지 바지선으로 일정 부분 그러니까 연안이라든지 국외 운송을 이렇게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정영 기자도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 주세요. 네, 그 해운업계하고 포스코 또 정부 입장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들 입장을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해운업계에서는 지금 일단 약간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일단은 물론 포스코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나타냈지만 과거 대우로지스틱스라든지 그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설지 좀 내부적으로 좀 입장을 조율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일단 정부 쪽의 입장에서는 일단 포스코가 대한통운을 인수를 해서 대량화물 원재료들을 직접 운송하게 된다면 법정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정책위의 의견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 포스코에서는 지금 이거를 논하기에는 너무 자기네들로서는 좀 이르다. 왜냐면 자기네들이 대한통운 인수해서 꼭 해운업을 확대하겠다라든지 그런 게 일정 부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논하기엔 조금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한통운 인수해서 무슨 해운업을 크게 키운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굳이 우리가 위반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그 선주사들이라든가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포스코가 대한통운 인수해가지고 자칫 또 이게 여러 가지 큰 대형 화주인데 포스코 스스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한통운만 거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업계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될 경우에 반발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조금 지금 약간 이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2009년도에도 대우 로지스틱스라는 해운업체, 중견 해운업체, 물류업체가 있었습니다. 예. 네, 포스코에서 그 업체를 인수하고 내부적인 논의를 했다가 해운업계에서의 반발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인수를 포기하는 사태도 벌어지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도 앞으로 좀 그 시장에서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지금 대한통운 인수에 좀 결정적인 영향, 뭐 악영향 이런 것들을 미칠 수 있다라고 네. 보기엔 조금 아닌 것 같고 어떻습니까? 네. 지금 대한통운 주주들 인수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네, 거의 인수한다는 한 소식 2배 때문에 가까이 올랐습니다. 좀 네.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조언 네. 같은 거 있으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대한통운 인수가 이제 일단은 채권단인데 이렇게 대한통운 팔겠다 공식적으로 밝혔고 아직 네. 포스코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나타냈고 아직 그 매각에 대한 주요 이슈들이 아직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통운 주가가 많이 지금 오른 상황, 그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그렇죠. 올랐거든요.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번 좀 더 관련된 이슈들을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셔야 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대한통운 자체 그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물류업계에서도 국내 최대 종합물류 기업이고요. 그렇죠. 네. 그 자체나든지 실적으로만 봐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만 단 요 M&A 이슈 가지고 증권업계에서 M&A 가지고 반등하거나 단기간에 그러니까 급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투자자의 유의가 필요하다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그 대한통운의 운명이랄까 주인이 여러 번 바뀌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네요. 참 좋은 기업인데.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호로 넘어갔다가 참 다시 또 네. 이제 포스코로 갈 순간인데 또 법도 네. 조항이 또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 인수 기대감 많이 올랐는데 좀 우리 그 기성원 기자 얘기했듯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한번 좀 지켜보면서 네. 너무 뭐 급하게 따라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넘어갑니다.